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빠밤. 네. 자, 우리가 지금 고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배웠고요. 자, 이제 그 나머지 부분, 남북국 시대.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요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3개의 나라, 4개의 나라가 되었다가 지금 2개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죠? 또 남북국 시대 다음에는 고려, 이제 하나가 되네. 그죠? 뭔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개 흩어져 있다 이렇게 점점 하나로 오는 그런 모습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지? 남북 분단이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결국은 하나로 가는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 이 통일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먼저 북국 발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요? 발해는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입니까? 바로 고구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자, 발해를 세운 사람은요, 대조영. 그렇구나. 고구려가 고씨, 그리고 신라가 김씨, 그리고 백제가 부여씨라고 한다면, 이제 부여씨는 나중에 뭐 서씨,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발해는 대씨입니다. 대씨. 가볼까요? 그럼 고려는 왕씨, 조선은 이씨. 네, 이렇게 건국자들의 성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대조영, 이 대조영이 건국을 했습니다. 동모산 자락에서 건국을 했다라고 하죠. 대표적인 왕들이요, 무왕, 문왕, 선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시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왕의 이름들, 이게 죽고 나면 이렇게 지어지는 이름들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이름들은요, 그 왕의 업적, 그 업적을 평가해서 주는 이름이에요. 보세요. 무왕, 무왕. 뭔가 싸울 무자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이거는 백제 무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발해 무왕도 그냥 느낌상 뭔가 좀 있었나 보다 느낌이 오는 거야. 싸웠나 보지? 뭔가 전쟁을 많이 했나 보지? 느낌 가지시면 되고요. 문왕, 그럴 문이야. 문과야, 문과. 공부한 스타일. 뭐가 있나 보다. 이런 느낌 딱 오는 거예요. 선왕. 자, 그래서 무왕, 문왕, 선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자, 무왕 때는요, 진짜 장mon유를 당나라에 보내요. 그래서 당나라의 그 산동반도를 선제 공격을 합니다. 오, 그러네. 무왕답네. 중국을 선제 공격한 거예요. 중국을. 그게 바로 이 무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문왕은요, 그럴 문자. 무왕이 싸웠다면 문왕은 당나라와 좀 친하게 지내는 거야.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의 또 선진 문물 같은 것들을 또 배워오고 또 적용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중앙행정조직이에요. 삼성육부.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뭐 행정안전부가 있고 건설교통부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장관들이 있겠고, 그런 것처럼 옛날도 마찬가지로, 옛날도 지금 우리처럼 이런 중앙행정조직이 있었단 말이야. 있었는데 발해는 삼성육부를 채택했는데 이 삼성육부가 어느 나라의 행정조직이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당나라의 행정조직이거든요. 근데 문왕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친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중국의 행정조직을 따온 겁니다. 따왔는데 원래 이 중국의 삼성은요, 원래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야. 근데 이걸 그대로 따왔느냐? 아니에요. 요걸 또 발해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바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런 식으로 이름 다르죠. 그리고 육부도 중국 당나라는 뭐 이호, 예병, 형, 공, 부 이렇게 돼 있다면 발해는
충인의지예신부. 다르죠, 이름이. 예. 비록 삼성육부라는 틀은 가져왔지만 발해에 맞게끔 바꿔내고 있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래요. 그러니까 외국과 이렇게 교류를 했을 때 우리 특징이 뭐냐면 빠르게 적용을 잘해. 근데 그걸 그냥 카피라고 하죠. 복사하는 게 아니야. 항상 빠르게 배우고 그걸 우리 것으로 적용시키는 거. 이거 참 잘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거, 뭐 자동차. 사실 이거 우리 외국에서 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기술 많이 베껴온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거에 맞게 빠르게 또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발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문왕 때는요,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싸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교류하고 좀 잘 지내는 거. 그래서 신라와 교류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신라와 교류하는 그 길, 신라로 가는 길, 또 신라인들이 오는 길, 그걸 우리는 신라도, 길도자 써서 신라도라고 합니다. 원래 이 신라와 발해는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지. 왜냐면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예요? 고구려 계승했는데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야? 신라하고 당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발해는 사실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가 안 좋다고요. 그래서 무왕 때는 그래서 막 공격한 거야. 당나라 공격한 거야. 그런데 문왕 때 와서는 그 안 좋은 당나라와 신라와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솔직히 나랑 기분이 안 좋은 친구, 뭐 굳이 뭐 그 친구랑 뭐 계속 친하게 지낼 이유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 지간이라면. 하지만 여러분들, 외교는 그렇지 않아요. 외교는 내가 너무 싫어, 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싫어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외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진흥왕 설명드렸잖아요. 배신의 아이콘! 이런 친구 원치 않아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라면 그것조차도 계획하에 실행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외교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외교는 여러분들 얄밉게 하는 거야. 외교는 얄밉게 하는 거야. 그냥 항상 그 카드를 쥐고 있다가 그 카드를 보여주지 않아야 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음흉해. 얄미워. 그게 바로 외교의 승부수일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건 그런 어떤 모습들, 문왕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선왕 때가 되면요, 우와, 해동성국 중국이들이 우와, 이 선왕 지나면서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이 발해가. 우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가 아닙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발해예요, 발해. 고구려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 선왕 때를 관통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해동성국, 동쪽에 정말 잘 나가는 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바로 이 발해를 이런 식으로 부를 정도였다. 그래서 전국을요 5경 15부 62주, 우와, 어마어마한, 진짜 어마어마한, 수도만 해도 5개야. 경이 이제 뭐냐면 수도 경자거든요. 수도만 5개. 이게 너무 넓으니까. 그죠? 그 수도의 역할하는 곳이 5개나 있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었다. 5경 15부 62주였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발해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실제로 일본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 고려 국왕은, 고려라는 말은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나 고려 국왕, 나 고구려 국왕, 우리가 고구려 계승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그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했다라는 거.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온돌. 여러분들, 중국인들은요 의자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바닥에 앉죠. 왜? 따끈하니까. 온돌을 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온돌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고구려의 어떤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발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발해가 개통성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석등, 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해 석등 높이가 한 7m에 육박합니다. 고구려 광개토 태양비도 7m에 육박한다 그랬잖아요. 고구려인들이나 발해인들이나 그 스케일, 적어도 비석을 세울 때, 석등을 세울 때 7m 정도는 돼야 이게 비석이지, 이게 석등이지, 스케일이 크다는 얘기예요. 비슷하죠?
네. 그리고 돌사자상 이런 거 지금 사진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드리면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어느 나라 문화유산인지만 아시면 돼요. 바래입니다. 그다음에 이불병좌상 이게 지금 선생님 이불병좌상이 뭔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부처님들인가요? 노. 이 두 개야 두 개. 불 부처님. 그러니까 두 명의 부처님이 같이 나란히 좌 앉아 있는 모습. 자, 사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이불병좌상 발해의 문화유산인데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불병좌상. 그리고 정예공주 무덤을 보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구려틱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고구려 특히 이제 무덤. 여러분들 그 무덤을 보면 이렇게 이 모주림 천장이 뭐냐면 이게 네모나잖아요. 이게 하늘을 보면 이렇게 천장이 네모난데 그 네모난 거를 이렇게 반씩 틀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삼각형 모양 이게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발에도 그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의 양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쉽게 안 바꾼다고요. 그런데 이 모주림 천장은 고구려가 쓰고 있는데 발해도 쓰고 있다. 이런 것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발해가요. 중국 당나라 특히 이제 문왕 때 친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당나라와 좀 친하게 지낸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흔적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작대로. 이게 발해의 그 수도였던 상경성의 주작대로인데 이 주작대로 뭐냐면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에 오시면 광화문 있죠. 광화문 앞에 길을 한번 보세요. 광화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길이 쭉 펼쳐져 있죠. 이거 세종로라고 하는데 쭉 펼쳐져 있는데 이걸 주작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가 쫙 펼쳐져 있는 거. 주작대로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당나라 장안성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발해도 이렇게 따온 겁니다. 주작대로의 모습이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삼성,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이라는 삼성 6부를 지금 따오고 있다. 이것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문왕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벽돌 무덤도 보여요. 벽돌 무덤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설명드렸는데 발해에서도 이런 무덤들도 있습니다. 고구려 계승의 무덤들도 있지만 당나라, 중국 계승의 무덤들도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꼭 봐둘게요. 영광탑. 여러분들 중국의 탑은요. 전탑, 진흙을 구워가지고 돌을 만들어서 올린 탑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 때 분황사에서는 그 전탑을 모방한 모전,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올렸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중국은 전탑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탑을 발해에서도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영광탑이다. 특히 여러분들 발해 문화유산 할 때 저 이불병좌상 그리고 이 영광탑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딱 눈으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남록국 시대의 북국 발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